자, 이 정도로 그 중산릉은 그 보면은 될 것 같고, 거기 9번에 보면 이제 남방의 발전이 나오죠. 남방의 발전에서 그 남방 지역은 북방하고는 또 다르게 발전을 해나갑니다. 남방은 중원하고의 지속적인 교류가 훨씬 더 잦았던 것 같아요.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방에 있는 나라들은 북방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게 구분이 어느 정도 되는데 남방은 명확한 정치적 구분 이런 게 좀 어려워요. 남방의 유물들만 봐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초나라죠. 그리고 그 서주시대 때 이미 초나라 주나라 소왕이 초나라를 정벌을 하러 갔다가 그 한수에서 익사했다는 얘기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이미 서주시대부터 초나라는 상당히 강성한 나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사실 초나라가 있던 그 지역에는 상후기에도 여러분들 우리 상후기 상대 얼리강, 이리강 시대 공부할 때 반용성이라는 거 기억나나요? 그 지역이 다 원래 초나라 지역입니다. 초나라가 사실 그들하고 관련된 세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의 후예일 수도 있는데 그거 뭐 단연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나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대 관계를 유지했고 주나라의 영향을 서주 시대에는 상당히 회피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서주 후기가 돼야지 초나라 지역에서 소량의 청동기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서주 시대 이래 독자적인 세력권이었어요. 그리고 서주 후기가 되면은 이미 칭왕을 합니다.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왕을 칭하죠. 그리고 동주시대, 춘추전국시대에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저의 가장 부유한 지방문화, 그리고 춘추중기부터 아주 발달한 독자적인 청동 문화를 발전시켰던 것 같아요. 이런 신라법을 사용해서 지금 우리 이제 증후울묘에 대해서 조금 이따 보게 될 텐데 증후울묘도 초나라의 영향을 받은 그런 청동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나라 장왕이 여러분들 구정에 대해서 물었다. 그 얘기 지금 배웠잖아요.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초나라 장왕이 최초로 613년에 패자가 됩니다. 춘추시대의 패자. 진나라 문공이 죽고 나니까 패자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초나라 장왕이 최초로 폐업을 이루고 606년에 구정의 무게를 물었다. 왕손만이라는 사람한테. 우리 책에서 읽었잖아요. 중원 지역하고 상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노장 철학을 상당히 많이 발전시켰을 거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대로 곽점 초관이나 상해박물관 초관, 지금 청와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청화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나라 사람들이 많은 문헌을 유통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초나라의 축축한 지형, 습지가 많은 지형 때문에 특히 초나라 지역에서 주간이 많이 보존돼 있다는 얘기했죠. 초나라가 더 많이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중원의 나라보다. 그렇지만 중원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아직 전국시대 주간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청동기를 이제 만들었고요. 초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대형 청동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아까 그거랑 같은 청동기인데 이건 신라법으로 만든 청동기고 이렇게 그릇들이 다 대형이 많습니다. 초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아까 북방 양식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이죠. 더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고 화려한 문양을 발전시키고 이 기괴한 동물들, 용 같은 이런 동물들을 많이 만들어요. 이 초나라에서는. 그런데 초나라보다 지금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하게 설명하고 싶은 게 초나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지금 이제 설명할 나라는 초나라, 여기가 지금 다 초나라죠. 초나라의 영향권 내에 있었던 증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고고학 유물을 가지고 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예정입니다. 역시 아까 봤던 중산국하고 마찬가지로 문헌에서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증이라는 나라도. 근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증국 써놓고 수국이라고도 써놨어요. 나라 이름을 2개를 써놨는데 이거는 지금 요즘 학계에서는 대체로 이 증이라는 나라는 이름을 2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은 그런
양상이 비교적 뚜렷이 지금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설이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근데 지금은 이제 입증이 되고 있다. 이거는 그 발굴되는 과정이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 1978년에 그 이 수주, 여기가 지금 수주시라는 데입니다. 수주시, 호북성 수주시, 그 중소도시예요. 그 수주시에 뭐가 있냐면 공군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사실 수주박물관 뒤쪽에 가면 실제로 그 군부대가 있는데 그 레이더 기지 확장 공사를 하다가 사실 발견을 했어요. 레이더 기지를 확장을 해야 되니까 땅을 평평하게 골라야 되는데 돌출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돌출한 부분에 그 토양이 주변 토양하고 달라요. 암석이 사암으로 만든 그런 건데 빛깔이 홍색빛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부대 그 장교 뭐 대대장급 정도 되는 그 장교가 고고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사실 평평하게 만들려면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그냥 한번 평평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못하게 깊이 못 들어가게 하고 이 사람이 계속 그 수주시 문물국에 보고를 합니다. 이게 뭔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수주시 문물국에서는 2번이나 가서 보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그걸 포기 안 하고 3번째 또 신고를 하니까 3번째는 실제 고고학자가 왔어요. 고고학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이건 범상치 않은 그런 그 상당히 중요한 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때 이제 우여곡절 끝에 발굴을 시작합니다. 이게 발굴 당시 모습이에요. 발굴을 해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언덕처럼 이렇게 돌로 쌓여 있었어요. 근데 돌을 드러내니까 이런 상당히 큰 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묘를 다 이렇게, 이건 나무죠. 탄석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그런 묘가 나왔는데, 그 묘도는 없었어요. 이건. 묘도는 없는데, 남북이 16.5m. 이게 16.5m. 이게 이쪽으로가 한 21m. 그리고 깊이가 깊었어요. 깊이가 한 13m 정도 돼요. 대형 묘예요. 그리고 사실 발굴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이걸 다 드러내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그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 동영상인데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설명을 할게요. 이건 들으면서. 이 사람이 유명한 그 지역의 고고학자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돌을 이제 그 나무를 다 드러내니까 이렇게 물에 잠겨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관뚜껑이 떠다녔어요. 조그만 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 묘도 아니구나. 아주 실망을 해요. 이렇게 물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물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 묘가 도굴됐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 이미 도굴돼서 내용물이 하나도 없겠구나.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묘거나 도굴됐거나 근데 물을 걷어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 큰 관이 있었고 여기에 편종이 있었고 여기 이제 사진 보세요. 이런 편종들, 이런 청동기들 물을 빼내니까 이런 게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발굴을 해서 이거를 어떤 면에서 상당히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런 큰 발굴을 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거의 그래서 완전하게 발굴을 한 그런 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보니까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네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증이라는 나라는 원래 서주 초에 주왕실이 이 지역에 분봉한 나라로 나옵니다. 서주 초 그 증나라 그 제후 묘지가 사실 발굴이 됐어요. 최근에. 이거보다 이게 발굴된 이후에.
그래서 그 서주 초기에 발굴된 묘를 보면은 주나라 왕실하고 상당히 유사한 청동기들을 사용을 했고, 명문에도 보면은 주나라 왕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지닌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나라가 초나라를 정벌할 때 초나라 지역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뭐 자기들의 어떤 근거지, 기지 그런 역할을 했던 나라로, 상당히 밀접한 나라로 나와요. 그런데 서주 중기가 되면은 이 증에 대한 흔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고고학적으로도 지금 발굴도 별로 되지 않고, 그러다가 나타난 게 이 묘입니다. 증하고 관련된 그런 묘. 상당히 긴 공백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증후 이 을묘, 보통 이제 이 왜 증후 을이라고 그러냐면은 증나라 제후인 을, 이름이 을이거든요. 을, 갑을 병정할 때 그 을자인 그 을의 묘를 이제 발굴했는데, 이 묘가 그거고, 그 연대는 여기 나온 청동기 명문을 토대로 대체로 증후 을묘가 만들어진 연대는 기원전 433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 묘구역이 네 지역으로, 네 개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종의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증나라 제후을, 증나라 통치자의 지하 궁전이다. 죽은 뒤에 자기가 살았던 그 궁전을 일종의 약간 그 축소 복사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 이제 그 뚜렷이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 이게 발굴 당시 모습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게 동실, 동쪽이니까 이건 동실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침실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북실, 일종의 무기고 같은 역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뭐 침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다 순장인들이 들어있는 그런 묘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증후을 편종이 나왔던 중실이고, 이거는 또 예악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옆에서 찍은, 옆에서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관이, 이게 이겁니다, 지금. 이건데 관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관이 안에도 하나 있고, 밖에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된 관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지금 동실입니다. 이게 동쪽, 그 침실에 해당되는 그 동실인데, 묘주가 이제 여기 붙여 있었던 거죠. 이 관이 이중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내관에 그 아주 이거 조금 이따가 좀 볼게요. 여기에 지금 그 배장관이 그 순장인을 묻은 게 8개나 있었어요. 여기 다 해서 8명. 8명을 순장을 했고, 여기에 많은 것들이 이제 기물들을 묻어놓고, 이거는 일종의 옷상자 같은 거, 옷상자 같은 거라든지 다양한 그 물건을 여기 이제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이게 지금 외관이에요. 외관 모습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이게 내관입니다. 빼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참 재밌는 게 여기 뭐 기괴한 동물들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다 칠기관입니다. 이게 나무인데 칠기를 칠해서 만든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뭐 같습니까? 일종의 유리창 같은 그런 걸, 창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유리창인지 아닌지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놨고, 신기한 동물 도안들. 이게 이제 그 당시 남방 지역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어떤 뭐 그런 역할을 한 동물들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호북성 박물관에 가면은 그 유골을 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이게 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유골 그 복원을, 그 뼈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죽은 증후을이라는 사람이 한 43세쯤 그 죽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그 8개 그 배장 그 순장관에는 어린 여성들이 순장이 돼 있었어요. 아주 어린 여성들이. 그리고 이런 의복 상자, 여기 이제 옷을 담아가지고 증후의 의복 상자를 여기다 이렇게 이제 그 비치를 해놨다는 거, 동실에서. 이거는 서실입니다. 서쪽. 서실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서실에도 13명이 순장인이 묻혀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여기는 13명. 그러니까 21명이 순장이 돼 있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미 중원지방에서는 순장 풍습이 다 사라진 지 꽤 오래예요.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순장묘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아요. 대체로 서주시대 이래가 되면 서주시대 이래로 중원에서는 상당히 사라집니다. 순장이. 그런데 남쪽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정후 우례묘에 21명이나 순장을 했다는 사실. 이것도 재밌죠. 이거는 북쪽입니다. 북쪽에 이건 뭐 무기고라고 했죠. 북쪽에 그 무기고인데 어떤 병기라든지 마구라든지 이제 왕이 썼던 전쟁 시에 사용하고 이랬던 이제 그런 물건들을 여기 이제 묻어놨던 것 같아요. 무기고죠, 일종의.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갑옷, 그리고 대형 청동기도 여기 이런 건 대형 청동기죠. 청동기도 부장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중실입니다. 정후을에 보통 중실이라고도 얘기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약궁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대량의 청동 예기가 발굴됐습니다. 다양한 악기하고 같이. 그리고 묵칠 때 모습 그대로 여기는 거의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물이 보호하는 작용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악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악기만 해서 124점이 발굴됐어요. 여기서. 현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관악기.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악기들이 조금 모양도 다르고 연주 방식이 달랐지만 여기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세계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굴로 꼽히지 않을까. 내가 음악을 잘 모르니까 음악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지금 북도 있고요. 이건 북이죠. 이런 게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는 정후을 반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 청동기의 신비 읽으면서 봤던 이게 빈감입니다. 이런 청동기들이 여기 이렇게 이제 다 부장이 돼 있었고 그 핵심이 이제 이 정후을 편종이죠. 이게 다 해서 65점입니다. 무게가 2,756kg라고 해요. 2.7톤인 거죠. 다양한 음조를 낼 수 있고 여기 지금 사람이 이렇게 또 떠받치고 있는 이 장식도 상당히 흥미롭죠. 다양한 음조를 낼 수 있고 지금도 이걸 편종을 연주를 합니다. 사실 중국 가면은 호복성 박물관에 가면은 그 박물관 바로 앞에 부속 건물에 연주하는 데가 있어요. 연주실. 그리고 공연을 해요. 돈 내고 가서 이제 볼 수 있게 공연을 하는데 이 지금 정후을 편종에는 이게 음악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명문이 수천 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명문이에요.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분. 종은 여기에 명문이 새겨진다 그랬잖아요. 명문이 수천 자 새겨져 있는데 이거 역시도 아주 중요해요. 다 음표시예요. 당시 음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리고 고대의 악률, 음악에 대한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게 발굴이 되고 나서 어떤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은 지난번에 얘기 한번 여러분들 한 것 같기도 한데 해외 반출을 금하는 그런 기물들을 만들면서 이게 1호예요. 우리 국보 1호 정하듯이 해외 반출 금지 유물 1호 넘버1이 이겁니다. 중국 청동기는 해외 순회 전시를 참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지금 상해박물관 청동기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곧 온다 그랬잖아요. 7월 한 20일부터 오게 돼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반출을 못하게 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 이건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겁니다. 이거는 또 뭘까요? 이것도 편종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이거는 돌로 만든 악기입니다.
두드려서 소리가 좀 다르게 났겠죠. 이거는 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음악을 조금 소리를 다르게 내게 하지만 이거 역시도 크고 작고 사이즈가 이렇게 돼서 이 하나하나가 다른 음을 내는 그런 이제 악기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많은 청동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유물이 15,400점이 나왔고 청동기만 무려 6,000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청동기만. 청동기가 6,000점이고 총 중량이 10톤이나 됐다고 해요. 10톤.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지만 은허에 있었던 부호묘에서 나온 청동기를 다 합치니까 한 1톤 정도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의 10배가 된 거죠. 전국시대가 돼서 10배고 이 증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그다지 강한 나라로 보이지 않아요. 큰 나라도 아닌데 어떤 이유에선가 이렇게 이제 많은 것을 묻었고 이런 청동기들 다양한 청동기들 이게 전형적인 아까 봤던 초나라 청동기하고도 좀 비슷하잖아요. 초나라 스타일 청동기 양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청동기들 이것도 지금 청동 그릇 상당히 특이하게 만든 청동 그릇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우리 옛날에 뭐라고 이걸 얘기하죠? 쌀 이렇게 켜는 거. 쌀 올려놓고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네요. 우리 세대는 다 아는데 그런 용도로 썼던 거고 이거는 우리 중국 청동기의 신비에 나왔던 빙감이죠. 그리고 이것도 다른 용도. 이런 청동기는 참 정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좀 애매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정을 변형해 가지고 초나라 스타일 혹은 정나라 스타일로 자기들이 변형한 청동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보세요. 이거는 청동기를 모방한 금기입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리고 증후울묘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칠기입니다. 청동기 모양을 흉내내서 만든 칠기. 나무로 만들어서 칠을 입힌 아주 화려한 칠기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칠기는 남방에서 주로 발전했을 걸로 그렇게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남방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 보세요. 이런 칠기. 아주 화려한 칠기고 이거는 오리 모양 칠기가 쌍둥이 2개가 이렇게 같이 쌍으로 발견이 된 그런 이제 청동기고요. 칠기고 이것도 중요해요. 이런 조각품도 꽤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슴 모양이고 이것도 나무로 만들어서 칠기를 입힌 건데 이 용도는 아마 북받침대 같은 걸로 추정을 합니다. 북받침대. 이런 조각품들도 꽤 나왔다는 거. 마지막으로 또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증후울묘에서는 축간도 한 200매가 나왔습니다. 축간. 근데 초나라 사람들이 쓴 문체하고 많이 비슷해요. 조금 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는 초간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증나라 묘에서 나왔으니까 증간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보통 묘에 이렇게 죽간을 묻은 경우에 일반 다른 초나라 묘에서는 그걸 이제 보통 상장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견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상장은 뭐냐면은 우리 상당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알죠? 상. 그리고 장은 장례식. 그러니까 장례식 물품을 기록해 놓은 게 이 주간이에요. 상장간 혹은 이제 견책이라는 이름은 후대 뒤에 나온 이름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견책이라고 불렀어요. 견은 뭐냐면은 보낼 견자거든요. 묘를 만들어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부장품으로 보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제 그걸 기록하는 책인데 보통 초나라 묘에서 나온 이런 견책은 대체로 제사용 기물이나 악기 보통 이제 장례 물품 내역 목록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제기나 악기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많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전 거하고 상당히 달리 이 지금 증후울묘에서 나온 거는 거마기, 차마기죠. 차하고 말 같은 그런 거. 그리고 거기에 탑재된 무기, 갑옷, 투구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장례용으로 사용된 차량하고 수십 편의 말. 더 재밌는 건 차주가 누군지
그리고 말의 주인은 누군지 이런 걸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장례식을 할 때 우리도 지금 부조하잖아요, 여러분들. 조의금 내에서 부조하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장례식 때 필요한 물품들을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게. 일부는 뭐 묘에 묻을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 경우, 증나라 이 경우는 그 당시에 썼던 차량 기록이에요, 사실. 차량을 우리가 이 제사에 뭔 차량을 썼는지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거를 비교적 상세하게 주간이 200개면은 상당히 200매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걸 기록한 점에서 상당히 특이하다. 그리고 이 증이라는 나라는 중앙교통의 일부 뭐 그런 양상도 보이지만 대체로 초문화 범위 내에 있는 나라였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주 초에는 주나라 왕실의 분봉을 받았지만 전국시대에는 종주국인 초나라 계통으로 변모한 게 아닌가. 춘추시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죠. 주나라가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문헌에는 이 나라를 수나라, 우리 수나라 할 때 수당할 때 그 수하고 비슷한 같은 글자죠, 사실. 그 수라는 나라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어떤 이유에선가 두 가지 다른 국명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나라는 초나라의 전국시대 어느 시점에 초나라의 일부로 병합됐을 가능성이 크죠. 이 묘에서는 중상국 아까 봤던 그 묘도 그랬지만은 이전에 주나라 서주시대나 춘추시대하고 다른 양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생활용품도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품. 그래서 그 내세를 보는 관점이 이때는 좀 바뀌지 않았을까. 우리가 살았던 공간하고 비슷한 공간에서 산다는 그런 인식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상국 묘에서 묘실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가운데 곽실이 있고 구역을 이렇게 나눠서 유물들을 따로따로 놨다 그랬죠. 그런데 이 증후 을묘에서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시의 공간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축소 재현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이런 전국시대 묘의 특징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진시황릉으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진시황릉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양상들이 결합이 된 어떤 면에서는 중국 고대 그 묘를 만드는 기술이 최고 정점에 달한 그런 묘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